댓글이 있다. 세렛! 신년 청렴! 청렴을 더하다. 청렴 클리닉. 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청렴 클리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청 온라인 청렴 교육 청렴 클리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그 청렴 클리닉은 게스트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을 시작으로 청렴 관련 법령 교육에 이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하는 그런 Q&A 시간으로 마무리됩니다. 먼저 소통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운영지원과 한선민 주무관님 그리고 윤래양 주무관님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선민 주무관님부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운영지원과 한선민입니다. 매번 광수주사님 따라서 청렴 행사 때 이렇게 얼굴을 찾아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무척이나 떨리고 신기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윤래양 주무관님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지원과 윤나영입니다. 저도 이렇게 첫 게스트로 초대받게 돼서 영광이고 또 언제 이런 유튜버 같은 느낌을 내볼 수가 있겠어요. 되게 신기하고 이런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네. 제가 좀 말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말을 많이 할까봐 걱정되는데 네. 박사님이 중간에서 좀 커트도 해주시고 자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청렴 클리닉은 참고로 이렇게 말씀이 많으실수록 좋은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적합한 그런 게스트를 오늘 잘 초대한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한 거 맞죠?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약간 저도 지금 사실 200명 앞에서 강의할 때보다 더 지금 떨리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평소에 즐기시던 그 취미 생활이나 그런 뭐 술자리 등을 많이 이렇게 자제하고 계실 텐데요. 네. 그 한선민 주무관님도 원래 수영장에서 수영 배우시고 네, 네. 이렇게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새 근황이 어떠신지요? 수영장도 폐쇄되고 각종 운동 이런 기구를 쓸 수 있는 곳이 다 폐쇄되고 해가지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네. 혼자 마스크 끼고 운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네. 집에서 모여봐야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몇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네. 게임인지 간단하게 이게 동물들이 사는 숲에 네. 그 귀농하러 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가서 막 배도 따고 수렵도 하고 채집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빚을 갚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상에서 귀농해서 게임으로 일을 하고 그렇죠. 게임으로 돈을 버는 그런 열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나름 거기서 이제 무 가격으로 이제 주식 투자도 하고 게임상에서 네. 물을 이제 농작하고 그걸 네. 팔아서 주식 투자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 가격이 매주 달라져요. 그렇죠. 그럼 저 여기서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주무관님 실제로 귀농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온라인 상에서 그렇고요. 이제 그럼 레양 주무관님께서는 어떤 네. 걸로 좀 시간을 보내시는지. 저는 원래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뒹굴거리는 걸 좋아해서 네. 요새 아주 만족스러운 생활하고 있거든요. 요새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최저 사실. 안 나가고. 그래서 저는 네. 집에서 주로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넷플릭스, 영화를 네. 많이 보는데 요새 제일 빠져 있는 거는 킹덤이라고 이제 조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인기가 많은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인기 많은 드라마 치고는 지금 채팅창이 너무 좀 조용해요. 혹시 킹덤 보시는 분 안 계신가요? 킹덤 보시는 분 댓글 하나만 달아주시길. 봄하면 네. 나들이 봄하면 나들이죠. 공식인데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봄나들이도 많이 좀 자제하고 네. 외출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좀 요 수다로 좀 이렇게 대리 만족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 각자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봄 나들이 명소가 있다면 한번 그것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럼 제가 먼저 네. 추천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경춘선 숲길이라는 이름이 곳을 어렵네요. 경춘선 발음하기가 너무 숲길. 어려워요. 경춘선 숲길을 추천드리는데요.
요게 지금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은 폐철로를 산책길로 조성을 해가지고 1시간 넘는 산책 코스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가다 보면 단순히 폐철로를 걷는 게 아니라 철교도 건널 수 있고요. 중랑천을 지나갈 수 있어요. 철교를 걸어가지고. 걸어서 철교를 지나가는 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가다 보면은 막 체코에서 들어온 트램도 전시가 돼 있고 저희 무궁화호도 거기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사진 찍기도 좋고 분위기 내기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원래 저- 철로에서 이러고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남자친구랑 이렇게 손잡고 이런 거 찍고 SNS에서 인생샷. 네, 그렇죠, 그렇죠. 다정하게 이런 걸 추천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딱 시험 합격하고 나서 엄청 날씨가 좋을 때 네. 부모님이랑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눈물 나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선민 주무관님께서는 어디를 추천하시나요? 저는 자차도 없고 이게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올림픽 공원을 지난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저희 집 주변에도 속초호수가 있긴 한데 네. 거기를 매년 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가 좁다 보니까 폐쇄됐죠. 폐쇄해졌더라고요. 근데 네. 올림픽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야외고 공간도 넓고 해서 네. 폐쇄가 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부모님이랑 같이 그 벚꽃도 보고 복사꽃도 아하. 보고 봄을 아주 만끽할 수 맞아요. 있습니다. 올림픽 거기 공원이 너무 예뻐요. 그 폐쇄는 됐지만 이제 주변으로 일부 더 폐쇄가 됐어요. 네. 둘러볼 곳이 네.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서 혹시 가셨을 때는 사람들 막 바글바글하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하. 네, 생각보다 그 이 방송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더 바글거리더라고요.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꼭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거나 혹은 내년에 네. 좀 기억해 두셨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좀 말씀을 드리면 경춘선 숲길 네. 서울에 있는 노원구 쪽에 있습니다. 그 청량리 있는 네, 그쪽에서 네. 이제 한 그 경춘선 숲길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잠실 쪽에 있는 그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 네. 두 가지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소통의 시간을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폰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청년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청년과 관련해서 우리가 준수해야 할 법령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 법령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항상 첫 번째 강의는 좀 짧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좀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법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요 순서대로 배워볼 거고요. 그 위에 4가지는 이 소관부처가 국민권익이고 이 맨 아래에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인사신처 소관으로 이렇게 되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것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나 그만큼 위에 4개와 아래에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좀 법의 내용이나 좀 성질이 다르겠구나 하는 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먼저 부패방지권익위법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정식 명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제정 목적은 당연히 이 공공기관의 공공부문의 부패 방지를 위한 법률이겠죠. 네, 이 법률의 그 의의를 살펴보면 바로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또 신고한 경우에는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이 부패 척결의 주체를 국민으로 전환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민들이 이 법률을 믿고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부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청탁금지법의 어떤 그 모법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법률의 좀 주요 내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에는 제2조에 먼저 부패 행위의 정의가 있는데요. 얘는 즉 공무원이 법령 또는 권한을 벗어나서 행하는 부정한 행위는 다 부패 행위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7조에 공직자의 청렴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당연한 내용인데 공직자는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제가 청탁금지법에 가서 부정청탁을 배울 때 좀 함께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법령에 공직자가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구나. 요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8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55조부터 68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패 행위의 신고, 그리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또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2조에는 비임현직자 등의 취업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취업 제한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퇴직자 취업 제한과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법 때 비임현직자 등의 취업 제한, 그리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이 두 개념 간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다음으로는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네,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 방지 권익위법, 아까 말씀드린 법률이죠. 제 8조에 의해서 각 공공부문의 내부 규정으로 행위 기준을 별도로 제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행위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정 목적은 당연히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살펴볼 점은 그 직무 관련자 혹은 직무 관련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뭐 이렇게 여러 내용으로 되게 상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으나 결국 해석을 해보면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는 자는 모두 직무 관련자로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청탁금지법상의 직무 관련자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데, 청탁금지법에는 뭐 직무 관련자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뭐 정의는 없습니다만, 그 판례에서 해석을 할 때 요 공무원 행동 강령상의 직무 관련자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요거를 살펴보시면 직무 관련자가 굉장히 넓게 규정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요 내용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 장으로 해서 내용상 21개의 행동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장으로 나누는 것은 이제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고, 다만 각각의 행위 기준들을 개별적으로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우리청 직원들에게 더 연관되는 공무원 행동 강령은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다음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고, 우리 공무원에게 있어서 청렴과 관련한 또 반부패에 관련해서 그 법령 중에 꽃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제가 굳이 이걸 또 그 정식 명칭을 읽은 이유는 그 굉장히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가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요 법률의 의의가 요 두 가지 단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의의는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서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차단한다. 즉 어떤 이 공직사회에 있어서 부정부패라는 것은 누군가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법률에서 그 부정청탁 행위 자체를 제재하기 때문에 이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좀 사멸할 것이다 라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로서는 이제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사항인데, 앞에 보시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 등 수수를 제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그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통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때 그 뇌물수수죄는 이 뇌물과 즉 금품 등 수수와 대가성이라는 것이 연관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청탁금지법은 그런 건 다 상관없고 그냥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것만으로, 그것 자체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법령의 그 주요 내용은 이제 뭐 세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가 포함될 거고요. 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이라고 해서 외부강의가 어떠한 것을 외부강의라 부르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입니다.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법령과는 어떤 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직결되지는 않는 그런 법률인데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 그 국민권익위에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공익신고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란 법률을 살펴보면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익신고를 알려면 이 공익침해 행위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될 텐데 이 공익침해 행위가 무엇인고 하니 이 법률상에서 정하는 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284개 법률에서 벌칙 혹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공익침해 행위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 신분보장, 신변보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은 우리 직원분들께서 재산신고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먼저 재정 목적을 보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이것을 위해서 재산신고 및 심사를 제가 하고 있죠. 그리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 백지 신탁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이다. 네, 이런 법률입니다. 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재산 등록 심사가 있고 퇴직공시자 취업 제한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육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좀 짧고 굵게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지금부터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 퀴즈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1번 문제 나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는 무엇일까요? 제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그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맞추셔도 정답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것은 이제 제정 목적이고요. 의의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지금 댓글을 안 달고 계신데, 네, 대가성이 없어도 부정청탁, 수수를 대가성이 없어도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네. 도로공사과 임정훈 팀장님, 네, 정답이십니다. 네,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 번 넘기고, 한 번 또 넘기고, 네, 이제 한 문제 더 남았습니다. 한 문제 아직 나가시면 안 돼요. 더 남았습니다. 그 청탁금지법의 의의는 이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청탁 그 자체만으로도 금지가 가능해서 부정부패 연결고리를 차단한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대가성 여부와 관련이 없어도 금품 등 수수를 이제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 그럼 이제 요거는 도로공사과 임정훈 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임정훈 팀장님께서는 좀 이번 문제에서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문제 넘겨주세요. 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은 총 몇 가지일까요? 오, 네. 건설지역과 박경민 중관님, 정확하게, 이거 어떻게, 아마 제 생각에는 문제 나올 줄 알고 좀 메모를 해놓으셨던 것 같은데, 네, 정답입니다. 284개 법률, 예, 네, 정답 넘겨주세요. 네, 공익신고란 그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신고하는 것인데, 이때 또 공익침해 행위란 무엇이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284개 법률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그냥 284가지, 굉장히 많은 법률이 있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끝이고요.
청년 관련해서 더 오늘 교육 내용에 한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창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좀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청렴 클리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을 더하다 청렴 클리닉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